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꺾이고 있는데 내가 매도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매도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7% 8%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데 5일선조차도 터치하고 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흔들리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시면 정말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평생 그날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 뒤로 우리기술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 드렸었는데, 아무튼지간에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 어떤 구간이다 우리기술로 따졌을 때는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음봉 뜨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매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으로 큰 수익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으면서 이 특히나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흔들릴 만한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자, 어떤 구간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첫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고 땡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까지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 보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300만 주 가까이를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오늘같이 프로그램이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한광통신 낙폭을 과도하게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만약에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보셔라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짚어봐 드렸었냐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바로 이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보시다시피 어제 이렇게 상승세를 잘 유지해 주다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놓고 한번 하락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분명하게도 낙폭을 좀 보여줬었던 구간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하락 추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승 추세 중에 완만한 조정을, 지금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게도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런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점점 추세를 이렇게 바꿔주더니만 이전에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뀐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코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완만한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나스닥이 아무래도 밀렸었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몇 %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여러분들? 6%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발생을 됐었던 구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창의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흥구석유, 남선알미늄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튀어서 올라오고 있었던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밀리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주가가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에 제한을 두면서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눌리면서 우리가 종가상의 5일선에 닿는 구간, 아니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가상의, 저가가 이 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저가상의 5일선을 닿는 구간이 연출되면서 말아 올려주는 패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내가 못 태워서 아쉬웠던 비중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이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지금 광통신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바로 보시다시피 광통신이 떠오르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누가 언급을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최근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광통신을 미래 핵심 기술로 꼽으면서 광통신이 AI 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기존 구리선을 이용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손실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너무 노후화된 구리선이 많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깔렸었던 구리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광 케이블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재료의 소멸도 없이 계속적인 무난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이제 5월 달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국에서 만나는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있었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누구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썼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미중 무역 다툼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 해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핫했었던 이유가, 중국산 태양광의 우회 수출조차도 막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고율관세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제재를 했었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 패널과 마찬가지로 이번 광섬유 종목들도 이런 미중 패권 다툼에서의 반사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도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낙폭을 보여주면서 특정한 고점 패턴을 발생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부터 다뤄봐 드렸었던 우리가 참고할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을 내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도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익홀딩스가 특정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각도 자체가 점점 둥그러지더니만 둥근 천장형을 만들면서 11선을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를 이틀 동안에 기록하면서 뚝뚝 떨어졌었던 원익홀딩스.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긴 했었지만,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금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면서 1억 가까이의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30% 가까이 급락이 연출되면서 수익금이 만약에 7천만 원까지 내려오고 5천만 원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너무나도 흔들리는 바람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기 이전에는 매도 타점 잡아가야 되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 이렇게 둥근 천장형뿐만이 아니라 휴림로봇처럼 사실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갑작스러운 급락도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3차례나 소화를 해줬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광기가 폭발하는 끝에서는 투자 위험 고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광기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시가 이탈 패턴, 시가가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해서 윗꼬리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거의 하한가 가까이 밀렸었던 이런 휴림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전형적으로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었던 휴림로봇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아직까지 전혀 그런 구간이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눌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왜 구독을 눌러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제가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 날 2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자 제가 이때 대한광통신을 매수하시라고 분명하게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보시다시피 6,80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종가까지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때만 잡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하면요, 지금 대략적으로 8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림목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주식 올라간다라고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셔도 정말로 좋겠는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 4일 정도를 연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었어요.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셔라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바로 그런 구간에서 찍었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짚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 대한광통신은 보시다시피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진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지만 21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21선 지켜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3월 9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 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까지도 한번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5일선이 종가상 꺾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았다가 다시 한번 3월 31일 날에는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3월 30일 날 대한광통신을 8,610원 구간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았었던 구간은 3월 31일 날 7,3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이 구간에서 잡아가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광통신 지금 다시 한번 투자주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 거래 정지, 투자 위험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상승 파동이 전혀 끝나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가져온 종목이 통신과 무관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을 신규로 지금 진입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상대적인 저평가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온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대한광통신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연속 상한가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 세워주는 이런 대한광통신이 지금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꽉 닫은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광기가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순연시키면서 계속 야금야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제가 감히 예언을 하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연속적인 상한가 끝에서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갭이 뜬 상태에서 이거 미쳤다 할 때 갑자기 터져 나오는 윗꼬리 음봉, 이 패턴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해지다가 점점 둥근 천장형이 나오면서 급락이 연출되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원익홀딩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우리가 같이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점점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더니만 갑작스럽게 추세선을 이탈하면서부터 급락이 연출됐었고, 이제는 21선이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이후로 유한양행이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절반 정도 만납하는 구간에서의 지지가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던 종목이지만,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속절없이 빠져버리는 케이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한양행을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이거 단기적인 고점이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라고 하면서 안 잘라냈다라고 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얼마부터 시작해서 16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91,000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영상에서도 다뤄봐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아무래도 영상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한 발 늦는 대응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휴림로봇이 보여줬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하한가 가까이까지 밀려버렸었던 상황이 연출됐었던 빅 음봉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실시간 대응 타점 문자로 안내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이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